정부가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강원도가 지역 현안 반영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여야 정치권이 제각각 대응에 나서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고성 송지호 해변과 죽도 일명 대섬을 잇는 해상길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올 연말 준공 예정인데 송지호 일대가 동해안을 대표하는 해양 관광지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피서객이 개장 45일 만에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만 명이 증가했는데 강릉 경포 해수욕장이 145만 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여름휴가철 피서지와 축제장의 안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특히 다음 달 17일까지를 수상안전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국정과제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강원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중요한 때인데요. 강원도가 최근 열린 국정기획위와 강원도 내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지역 정치권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승원 기자입니다. 지역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와 강원도 여권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 소속 단체장 간 열린 국정과제 간담회는 국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허영 국회의원 주선으로 성사됐습니다. 이제 강원은 규제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 가능성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저는 강원도를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관광, 교통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국정과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과 안도걸 국정과제 TF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시와 인제, 고성, 정선군이 참석해 지역별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를 더 옛날 이상으로 챙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완벽한 패러다임 전환과 비전이 아닌 결단을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 군수들이 직접 국정기획위원들을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특히 전국이 국정과제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리는 지자체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를 두고 초당적 협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간담회에 여당만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18개 시군 현안을 아울러야 할 강원도는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불참했습니다. 강원도는 간담회 불참은 일정상 불가피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요청은 하셨고 그래서 최대한 조율을 해가지고 참석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일정이 안 됐습니다. 또 앞서 김진태 지사가 우상호 정무수석 등을 만나 강원 지역 과제를 건의하는 등 도 차원에서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고성 송지호 앞바다에 죽도, 일명 대섬을 연결하는 해상길이 열리면서 섬 내부까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연말까지 산책로와 전망대, 해중공원에 이어 복합 레저시설도 들어서게 되는데요. 고성 송지호 일대가 동해안 대표 해양 관광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최성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푸른 물결 사이에 바위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성 송지호 앞바다에 떠 있는 죽도, 일명 대섬으로 동해에서는 울릉도 독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신비의 섬 고성 죽도로 향하는 해상길이 열렸습니다. 해변에서 바다를 가로질러 섬까지 놓인 연륙교는 길이 631m, 폭이 6m로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성 송지호 해상길 스카이워크입니다. 수면이 11m 높이에 설치가 됐는데 산책길 중간에는 바다를 직접 볼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해상 스카이워크는 150m 길이의 원형 구조로 섬과 해변,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상길 중간중간에는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고 바다 밑에는 해중공원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태풍과 풍랑 등 기상 여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 완료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춰졌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로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상길의 걷어는 다 거치를 완료를 해서 이제 주요 구조물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 난간 공사, 그다음에 이 바닥의 포장 공사, 그다음에 전기 조명을 설치를 해서 나중에는 야간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해상길이 연결되며 죽도의 신비로운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화강암으로 이뤄진 대섬에는 이름 그대로 대나무 군락이 우거져 있는데 하늘에서 바라보면 마치 돌고래가 동해바다를 향해 누운 형상입니다. 연말까지 죽도 산책로와 전망대까지 설치되면 동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송지호 해변에서는 스쿠버 다이빙과 서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레저 시설 공사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동해안에 이제 섬이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직접 육지에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수도권 관광객이 와서 좀 다른 지역에 없는 시설을 즐기고 체험하고 만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성군은 이와 함께 오는 2028년까지 노후된 송지호 철새관망타워를 지상 3층 규모로 새로 짓고 호수에서 해변을 잇는 공중산책로와 둘레길을 놓는다는 계획입니다. 바다와 섬, 호수를 품은 고성 송지호 일대가 동해안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피서객이 개장 45일 만에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까지 동해안 해수욕장 누적 방문객이 509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만 명, 약 7.6%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강릉이 19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성 137만 명, 속초 50만 명 순이었습니다. 해수욕장별로는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145만 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속초해수욕장 40만 명, 삼척해수욕장 31만 명, 동해 망산과 고성 아야진이 각각 30만 명이었습니다. 옛 플라이 강원을 인수해 출범한 파라타 항공이 중대형 항공기 1호기를 도입하며 전기도선 재개를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파라타 항공은 지난 2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1호기 도입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1호기는 A330의 200기종으로 국제선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 항공기입니다. 항공사는 이달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 운항 증명을 발급받고 다음 달 양양에서 제주 전기노선에 취항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어 항공기 2대를 추가로 도입해 총 3대로 국제선과 국내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재난안전관리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여름 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순환사고에 적극 대응 중이며 하천과 계곡, 해변 등에 안전관리 요원 800여 명을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 등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또 이달 말까지 도내 축제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시군과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여중엽 행정부지사의 간담회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름 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을 8월 17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시군,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통해서 올해부터는 하천 계곡, 해변의 모든 관리 지역에 대해 안전관리 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하천 계곡의 취약 장소인 비관리 지역의 경우는 주말,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 1000여 명 이상이 운집하는 도내 15개 시군 18개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심의, 유관기관과의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행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특히 안전관리 계획 심의와 현장 점검 시 행사장별 무더위 쉼터 등을 필히 운영하도록 해서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참여 인원이 많은 강릉 문화유산야행, 양구 국토정중앙 배꼽축제, 양양 하조대 마을 공동 페스티벌 등 이상 3곳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시군과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다수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최주로 정책협력과는 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준비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다수의 공무원이 정책팀을 꾸리고 관련 워크숍을 열어 교육정책과 공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해당 공무원들과 캠프 간 정책 자료와 공약 관련 문건이 오가고 일부는 후보자에게 직접 정책 자료를 전달했다며 이 과정이 조직적 지시보다는 자발적 협조 또는 묵시적 관행으로 이어졌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협력관은 지방선거 당시 신경호 교육감의 선거 캠프 사무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강원연구원이 강원도가 아리백 산업단지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강원연구원 이원학, 김문숙 연구위원은 4일 발행한 연구 보고서 정책 톡톡을 통해 강원도는 수력과 풍력을 중심으로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 등 신규 발전 잠재량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KTX와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과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점도 서남 해안권에 비해 기업 유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재생에너지 자원인 물과 산림으로 인해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수력과 석탄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지역으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3km 띄워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연구한 결과 교차로에서 차량이 회전을 시작하는 지점과 횡단보도 간 거리가 3km일 때 충돌 가능성이 평균 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전국 10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가상 실험을 실시하고 횡단보도 설치 위치에 따른 차량 지체 시간과 보행자와의 충돌 횟수를 분석했으며 차량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3km로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찰청의 2024 교통 노면 표시 설치 관리 업무 편람의 새로운 권장 기준으로 반영됐으며 교차로의 크기 등 개별 도로 환경을 고려해 공학적 판단 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